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67세 박영숙 할머니는 이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아온 분이 사랑하는 손주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그날 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서 옆자리가 비는 경우, 손주들이 안기기를 거부하는 경우, 며느리가 자꾸 환기를 시키는 경우. 제가 30년간 1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9%가 본인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가족들도 차마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까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양이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요. 나는 땀도 별로 안 나는데 냄새가 날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땀을 통해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런 나쁜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7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땀이 많이 나서 오히려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였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지 속에 노네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노네날은 4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가장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물질입니다. 노네날은 일반 비누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지방산 성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발생하고 세균이 번식하여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69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창피해요.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멀리서 하게 돼요. 이것도 침 분비량 감소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을 알아볼까요? 하루 6컵의 미지근한 물이 노인 냄새 제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물은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자연적인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체온보다 살짝 높은 40도 정도의 미온수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62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해줬어요. 물 마시는 시간표를 만들어 보세요. 하루 20분 햇볕 아래 가벼운 산책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서 피부에 나쁜 세균을 죽입니다. 또한 적당한 땀이 나면서 몸속 나쁜 물질이 빠져나가죠. 강한 햇볕보다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이 좋습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이 약간 차는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매일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탕목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모공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부위가 있습니다. 살과 살이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이 세 곳에서 노인 냄새의 90%가 발생합니다. 살이 접히는 부위는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입니다.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66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으니까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안겨와요. 털이 많은 부위는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곳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머리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머리를 만져줘요.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입니다. 이런 곳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6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발에서 심한 냄새가 났는데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양말을 신기 시작하니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에서 나는 냄새를 결정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몸을 산화시켜 노뇌날 생성을 촉진하지만 항산화 식품은 이를 막아줍니다. 추천 항산화 식품은 채소로는 고추, 토마토, 과일은 사과, 딸기, 탄수화물로는 메밀, 현미입니다. 특히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몸 냄새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79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사과 1개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오이, 수박, 배, 토마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적인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68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오이 1개와 토마토 1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3달 정도 지나니 주변에서 요즘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8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소주 1병씩 마셨는데 그게 냄새의 주범이었어요. 술을 끊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니 1달 만에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혀도 닦아주세요. 혀에는 세균이 가득 쌓여 있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칫솔 대신 혀 클리너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혀 클리너로 하루에 1번씩 혀를 닦아주면 입냄새가 크게 줄어듭니다. 73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혀를 닦는 게 구역질이 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혀 클리너 없이는 못 살 정도예요. 입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분비가 촉진되어 입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아요. 식후에 10분 정도 껌을 씹으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이나 침구류의 냄새가 배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옷에는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남아 있어서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면으로 된 속옷이 좋아요.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옷을 아껴 입는 습관이 있어서 같은 옷을 3일에서 4일씩 입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갈아입기 시작하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많은 양의 땀과 피지, 각질이 쌓여요.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75세 이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방 안의 퀴퀴한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냄새가 축적됩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신선한 공기는 집안의 냄새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6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추워서 창문을 잘 안 열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에 2번씩 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춥고 귀찮았지만 실내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창문부터 열지 않아요. 변비는 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장에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미, 잡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하루 종일 장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돼요. 77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어요. 아침에 죽에 현미밥을 말아먹기 시작하니 변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에서 나던 냄새도 많이 줄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74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했더니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같이 TV를 봐요. 심지어 저를 안고 뽀뽀도 해줘요.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인 냄새를 없애는 것은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손주와의 시간을 놓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기본 원칙으로 미지근한 물 6컵, 햇볕 산책 20분, 미지근한 물로 샤워. 둘째 핵심 부위 관리로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집중 관리. 셋째 식습관 개선으로 항산화 식품 섭취, 수분 많은 과일 채소, 카페인 알코올 제한. 넷째 구강 관리로 혀 클리너 사용, 무설탕 껌 씹기. 다섯째 환경 관리로 매일 옷 갈아입기, 주 1회 침구류 세탁, 하루 2회 환기. 마지막으로 특별 보너스인 장 건강으로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 변비 예방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가족들의 반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김영자 할머니처럼 손주들의 뽀뽀를 받는 그런 행복을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